5월 춘3월이 지나고 봄의 정점인 5월이 됐네요. 5월 1일이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혹시 일하시는 분들은 오늘 근로자의 날이라고 쉬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교육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교직원은 쉬는데 교수는 수업 다 하고 그런 날이었는데요. 올해따라 유독 근로자의 날에 쉬고 안 쉬고의 문제가 약간 또 이슈가 되더라고요. 뉴스에서 그렇게 다루는 몇 곡지를 좀 본 것 같아요. 근로자의 기준에 대해서 이런 거. 네. 여러분 근데 참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는 분들이 쭉 있고요. 또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춰서 오시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수업이 중반을 넘어섰어요. 지금 5번째 하고 6번째잖아요. 오늘이. 그러니까 절반을 넘었는데 여기까지 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부분, 특히 철학적 논의를 하는 부분이 쉽지 않았었는데요. 그때 이제 초반에 오셨던 분들 중에 그 철학적인 그 강의 내용들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접점을, 그러니까 본인들의 관심사하고 접점이 잘 형성이 안 됐거나 강의가 좀 빡빡해가지고 좀 더 듣지 않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꾸준히 그래도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실증적인 차원, 그러니까 지난주 강의부터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연구하고 또 그 사례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시스템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 특히 유튜버들을 통해서 봤고요. 그게 사실은 유튜브로 수익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로서는 그런 유튜브가 가진 여러 그 속성이, 이제 제가 오늘 또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이 혹시 못 오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짧게 조금 보여드리면, 지난주 우리 강의는 그리고 우리 조교가 열일을 해서요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촬영한 거를 유튜브에 업로드 해놨어요. 혹시나 빠진 강의가 있다면 무료, 저는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동덕여대 해안가 이름으로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오늘 시간이 여유가 되면 쉬는 시간에라도 한번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찾으면 뭐 동덕여대 해안가 키워드나 뭐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보니까 지난주 강의가 여러분한테는 조금 더 관심사하고 좀 밀착력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강의를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이 어떻게 소위 각광받았는지 순위들을 가지고 그 순위들 안에서 제 나름대로 어떤 기준들을, 논점을 좀 설정을 해봤어요. 이게 일단은 영향력이 있거나 유튜버로서 수익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구독자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시쳇말로 성공한 유튜버들, 그 성공한 유튜버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을 말 그대로 대중적인 차원에서 고려하는 거는 순위들을 매기는 데서 많이 나오니까요. 우리 수업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했었냐면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을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콘텐츠가 좋아야지 성공해 라고 하는. 그래서 콘텐츠의 문제를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례들을 가지고는 돈이 문제냐, 돈이 정말 돈을 벌고 이런 또 유튜브로 돈을 버는 게 문제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하고 내가 모르는 어떤 분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유튜브 내용들이 널려 있는데 추천도 받고 막 관계망도 계속 키워드들로 연결시켜주고 하는데 그게 정말 독창적인지 창의적인지, 창의성이 정말 기준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비빔밥 하나로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컨텐츠를 올리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건 다원적이고 다양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들의 독창성은 뭔지, 창의성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로서 아주 온전히 유튜브라는 거를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볼 건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진짜 수익이 나는 사람들, 엄청나게 뭐 100만 구독자가 있고 그래서 뭐 연수입이 10억이 넘는데요.
뭐 10억은 좀 뭐 게임도 아니라는데요. 어떤 경우는 어떤 유튜버는 예를 들면 이 벤츠 같은 사람들도 뭐 10억 넘게 14억인가 작년에도 뭐 이렇게 수익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들을 봤을 때 온전히 비즈니스로만 접근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야 맞는 건지 이런 생각도 일단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심지어 그런 식의 그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래서 유튜브가 이제는 다른 어떤 포털 검색 엔진보다도 가장 도미넌트 스페시스라고 합니다. 우세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셜 플랫폼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독점적인 플랫폼이 유튜브가 됐는데 그때 유튜브의 어떤 그 영향력은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라고 할 때 앞에 컨텐츠, 창의성, 돈, 비즈니스로서 하는 기준들을 갖고 다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거의 어떤 그 뭐랄까요 악영향? 내지는 어떤 반대급부의 효과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유튜버는 저번 달 기준, 저저번 달 기준이죠 이제 벌써 3월 달 기준으로 탑 50, 상위 50위에 든 유튜버인데요. 자기 어머니하고 뭐 하는 건 그 뭘 먹고 그냥 일상적인 거를 찍은 건데 그 사람이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 그 비디오 안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게 당연한 건가? 뭐 우리 사회가 언제 이렇게 시작됐지? 그래서 저번 주에 저는 IMF 그 국제금융위기 경우를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그 플랫폼에 그 구독자도 많고 수익도 많이 내는 그 컨텐츠가 우리나라의 경우 그리고 국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접속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그 유아들 교육, 유아 교육, 유아의 놀이와 관련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인류의 보편적인 플랫폼은 교육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교육이 지금은 놀이하고 접속돼야지만 수익도 내고 영향력도 행사하고 좋은 컨텐츠로서 인정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치를 어디다가 둘 거냐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 아니면 비즈니스로서의 성공 사례 아니면은 창의적인 그 창의성의 수준 이런 것들이 가치를 이게 좋은 컨텐츠야라든가 이게 좋은 그 성공한 유튜브야 라고 하는 것들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근데 거기에는 항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판의 가능성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것 지금 동시대는 그리고 이 오판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누구도 사실 우리 사회, 한국 사회가 아니라 동시대 사회의 문화구조라든가 경제구조라든가 정치구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예외성과 말하자면 우회성으로 막 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최근 저만 해도 약간 허리띠 갖고 보고 있는 막 영상이 뭐냐면 남북 정상회담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 전 세계가 많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해피한 그 경험을 한 것도 있고 해피바이러스처럼 지금 막 좀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말하자면 누가 그 4월 말에 북핵 위기에서부터 여러분 북핵 위기에서 지금 핵의 완전한 포기라고 하는 것까지 완전히 반대된 상황인데 몇 달 사이 일어났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전 지구적 차원에서 예외성이고 오늘 아침 뉴스는 트럼프도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하고 싶다 북미 뭐 이런 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전에 전 세계와 사회를 지배했던 어떤 로직이 있었어요. 논리가. 근데 그 논리는 사실 논리적이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사회를 그렇게 끌고 왔거나 그런데 가치를 뒀던 거예요. 어떤데? 합리적이고 선형적인데. 그러니까 A로 시작해서 B로 가고 이런 식의 합리적이라고 전제해왔던 것들을 통제하고 사실은 그렇게 사회가 규율화돼 있었는데 동시대는 어떻게 됐냐면 모든 것들이 irrational한 거예요. 비합리적인 게 더 좋은 것 그리고 불규칙하거나 의외성이 튀어나오는 게 더 좋은 것 막 이런 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삶이나 제 삶이나 아니면 학교나 심지어는 국가와 국가의 어떤 대립조차도 어떠냐면 굉장히 의외적 상황들이 만연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게 미결정적 상태에 흘러다닙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시대에 사실 여러분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인가 프로젝트를 만든다든가 여러분이 자기의 어떤 좀 거창하게는 어떤 자기 삶을 뭐라 그러죠? 프레이밍, 플랜드 계획한다고 할 때 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최대한 고려해야 되는 속성이 바로 불규칙성이거나 미결정성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아주 현실적인 사례 하나를 들자면요. 더 이상 우리는 평생 직장을 다니지 않아요. 근데 그 평생 직장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근대적 기준으로 자기 직업관을 설정하면요. 항상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또 자기가 루저 같고 한 사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그런 감정이 들고 그런 식으로 자기를 이해하거나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이나 뭐 소위 단속적으로 직업을 활동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시대가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뭐 아직은 뭐 정부 차원에서 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요. 지금 2010년대 들어서 가지고 전 세계적인 분위기, 특히 우리의 화두이기도 한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지고는 롱텀의 잡은 별로 좋은 게 아니게 됐어요. 긴 직장, 뭐 죽을 때까지 정년퇴직할 수 있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붙박인 사람들, 그래서 미래가 뻔히 끝까지 보이는 사람들의 삶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식의 인식도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같은 직업들이 이제 새로운 직업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이런 게 있는 거죠. 평생 직장의 개념이 긍정적 가치였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아니면 아주 집중적으로 무엇인가를 능력을 발휘하고 또 다른 데로 가는 일종의 화전민적인 직업이라든가 역량을 가지는 것. 오늘 보겠지만 다원적인 차원의 능력과 경험과 그리고 그걸 표현력을 가진 사람들이 크리에이터나 아티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차원에서 우리는 동시대